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은 장기하 씨의 산문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장기하 씨가 천재 같아요. 이번에 앨범 낸 거 보고 야, 이분 약간 피카소 같은 가수구나. 딱 있을 것만 본질만 챙기는 가수구나 싶었어요.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그의 삶의 철학이 녹아져 있는, 그리고 음악적 구성도 보면 불필요한 거 싹 다 없애고 필요한 음만 배치하고 거기에 가사를 실는 그런 시도들이 꽤나 통찰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이 약간 있어서 목이 좀 아직까지 기침이 좀 납니다. 읽을게요. 발췌독으로 냉장고의 즐거움이라는 챕터입니다. 나는 물건 사는 일에 대체로 관심이 없는 편이다. 물론 이것저것 계속 사고는 있지만 대부분 그저 필요에 의해 사는 것이지 즐거움을 위해 뭔가를 모은다거나 하는 일은 잘 없다. 신제품이 언제 나오는지 기다리는 일도 없다. 스마트폰에 새 모델 출시 소식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마침내 그 날짜가 정해지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당일이 되자마자 구입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전화기를 바꿀 때는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다. 잃어버렸거나 작동이 잘 안 되거나. 네. 조용하니까 좋네요. 제가 사실 이거 두 번째 녹음인데 거실에서 녹음하다가 공사 소리가 아주 나서 다 지우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제 책방으로 들어와서 하는데 조용하고 좋네요. 비싼 차를 타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 비싼 차는커녕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 일 자체가 거의 없다. 소박하신 분이네요. 음악으로 돈을 벌게 된 후로도 한참 동안 차를 사지 않았다. 없어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얼굴이 알려져 지하철이나 버스를 그전만큼 자유롭게 탈 수는 없게 됐지만 대신 부담 없이 택시를 탈 수 있을 정도의 돈은 생겼다. 택시만큼 편한 것도 없다. 적어도 내가 주로 다니는 수도권 안에서는 거의 언제나 어디서나 이용 가능할 수 있고 주차할 곳을 찾느라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다. 사실 버스와 지하철도 마스크 하나 쓰고 타면 문제될 것도 없다. 차를 사게 된 이유는 딱 하나, 연애 때문이었다.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사정이 좀 달랐던 것이었다. 차를 살 수 없는 형편이라면 모를까? 사려면 살 수 있는데도 사지 않아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하게 느껴졌다. 맞아요. 저도 여자친구 때문에 차를 샀었는데 기억이 나네요. 택시가 세상 편한 거야 내 입장이고, 아무래도 아직 여성들에게는 택시를 타기가 꺼림직한 순간들이 있지 않았나. 남의 눈에 띄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있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연애에 대해 입방아를 찢는 일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었다.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눈에 띄지 않게 데이트를 해야 했고, 그러자면 역시 차가 있어야 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를테면 겨울 속옷이나 전기밥솥을 살 때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필요에 의해 차를 사게 된 것이다. 물론 산 후에는 기대하지 못했던 즐거움을 이것저것 누리게 되었지만 말이다.
혼자 차를 몰며 음악을 듣는다든지 드라이브 스루로 커피를 사 마신다든지. 옷도 마찬가지다. 특정 브랜드의 옷을 많이 사거나 신상품을 체크하는 일은 전혀 없다. 옷은 그저 적당히 입으면 그만이다. 네.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물론 이 적당히도 꽤나 어려운 것이긴 하다. 내가 생각하는 적당히 기준을 말하자면 너무 초라해서도 안 되고 너무 화려해서도 안 된다. 이거 꾸안꾸 아닌가요? 꾸안꾸. 이런 옷차림을 사실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 꾸안꾸 그리고 뭐 베이직한데 잘 어울리는 가장 최상의 상태인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어떤 방향으로든 과도하게 특징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저 나라는 사람이 보일 뿐 어떤 옷을 입었는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와, 옷을 굉장히 잘 입었네. 또 뭐야, 왜 옷을 저 따위로 입지? 또 아니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내게도 나름의 까다로운 기준이 있는 셈이니 옷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어쨌든 특정한 옷을 꼭 사고 싶어지는 일이 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일단 옷을 사러 가는 일이 거의 없다. 생각해보니 올해 들어서는 순전히 옷을 사기 위해 외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저보다 좀 더 심하신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여성분들이 이제 옷 꾸려 입고 하는 것들을 전 이해해요. 그 옷을 좀 잘 입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래서 여자들이 옷을 좀 꾸려 입고 뭐 남자한테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자기 기분이 먼저 좋아진다는 말이 저는 10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서도 더욱더 옷도 좀 재밌게 차려입고 잘 입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네. 예전에 독립운동가들이 옷을 그렇게 멋있게 입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네. 이유를 물으니까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서 멋있게 입고 다닌다고 했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멋있게 이어가 볼게요. 그나마 열심히 모았던 것이 있다면 음반이다. CD는 중학교 때부터 모았다. 서태지와 아이들, 패닉 등 당시 좋아했던 뮤지션들이 CD가 나오면 꼬박꼬박 샀다. 음악으로 돈을 벌게 된 후에는 CD를 사는 것이 더욱 즐거워졌다. 입문용이긴 해도 제대로 된 하이파이 오디오 시스템을 마련했고 음악으로 돈을 전혀 못 벌던 시절에 어둠의 경로를 구해 들었던 가로치고 죄송합니다 돼 있습니다. 음반들을 하나하나 CD로 사서 감상했다. 좋은 오디오 설비를 갖춘 한 바에서 바이닐 레코드로 틀어주는 음악을 제대로 들어본 후로는 CD 모으기를 중단하고 바이닐을 사들이기로 시작했다. 바이닐 레코드가 뭐죠? 이따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 후로 몇 년간 바이닐을 모으는데 꽤 열을 올렸다. 하지만 비틀즈, 토킹 헤즈 등 내 머릿속에서 고전의 반열에 올라있는 음반들을 거의 다 모은 뒤로는 급격히 흥미가 떨어져 요즘은 거의 사지 않게 되었다.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 집에서 CD나 바이닐을 들을 방법이 없다. 원래 살던 마포에서 파주로 이사할 때 오디오 장비들을 가져오지 않은 것이다. 사실 팔아버릴 생각이었는데 불경기라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우리 소속사 대표의 신혼집에 맡겼다. 파주 사시는군요. 저도 파주 사는데.
집에서 CD나 바이닐로 음악 듣기는 한동안 나의 좋은 취미였는데 갑자기 오디오 장비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나로서도 돌이켜보면 조금 의아할 때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이유는 있었다. 집에서 음악을 별로 안 듣게 된 것이다. 앞에서 잠깐 말한 것처럼 차를 산 후로는 드라이브를 하며 음악 듣기를 즐기게 되었는데 이사를 앞두고 그전 1, 2년을 돌이켜보니 집에서보다 차를 몰며 음악을 듣는 일이 훨씬 많았던 것이다. 차에서 듣는 만큼도 듣지 않는다면 이런 비싼 장비가 내게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이 오디오 장비를 처분할 때의 내 생각이었다. 심플하게 사시는 분이네요. 네, 차에서 음악 듣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음악이 되게 꽂힐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서 차에서 엄청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아끼는 장비들이었으니 평소라면 그냥 가져왔을 법도 한데 당시 나는 책 한 권의 영향을 받아 더욱 과감한 결정을 내렸었던 듯하다. 일본 작가 이나카키 에이코의 그리고 생활은 계속된다라는 산문이었다. 작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충격을 받아 일본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만큼을 쓰지 않고 살아야겠다고 결심한다. 와,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리고 쓸모없는 물건을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한다. 나중에는 대다수의 현대인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적은 물건을 가지고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책을 읽으며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난 종교가 없지만 누구나 하나씩의 종교를 꼭 가져야 한다면 망설임 없이 불교를 택할 것이다. 대학 시절 들었던 수업 중 재밌었다고 기억하는 것이 딱 2개인데 그중 하나가 불교 철학이다. 저랑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쓸데없는 집착을 버리는 것이 좋다는 태도가 마음이 들었다. 10대 시절에는 나도 이것저것 사달라고 부모님을 조르는 아이였는데 갑자기 그런 사상에 왜 흥미를 느끼게 되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어쨌건 그 후로는 뭐든 인생에서 쓸데없는 무언가를 버렸다. 는 유의 스토리를 접하면 기분이 좋아졌다. 네. 나이가 들수록 물건에 집착 욕구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내가 물건을 사는데 관심이 적은 것도 비슷한 심리일 터다.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내 작품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빼기 위해 꽤나 노력해왔다. 그런 내게 이나카기 작가의 이야기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책을 다시 읽었을 때쯤에는, 그러니까 이사가 얼마 남지 않았던 시기에는 잘 안 쓰는 물건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평소보다도 더 강해지게 된 것이다. 네. 저 이 말 참 공감이 많이 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캠핑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친구들하고 어느 순간 그 캠핑 장비들을 초급부터 중급, 이제 고급까지 경험을 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이제 고급 장비로 다 갖추기도 해봤고 하는데 계속 다녔더니 이 물건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캠핑 갈 때 정말 딱 기본적인 것만 가져가고 어느 순간에는 일부러 몇 개를 안 가져가는 게 됐어요. 그 이유는 그런 물건들이 없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을 구하거나 뭔가 같이 빌려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이게 진짜 여행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물건에 부재가 있을 때 서로 도울 수 있고 그 도움 속에서 새로운 인연이 생기고 하는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구나 라는 생각에 요즘 캠핑 갈 때는 되게 딱 필요한 몇 개만 가져가고, 그리고 일부러 몇 가지 물건을 안 가져가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현장에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에. 이어가 볼게요. 오디오 외에도 많은 물건들을 처분했는데 옷은 절반 정도를 없앴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옷을 별로 사지 않는다. 그러니 당연히 옷이 많지 않다. 아마 나 정도 인지도의 연예인 중에서 나만큼 옷이 없는 사람도 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옷장을 들여다보니 한두 해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넘쳐났다. 값이 얼마인지 얼마나 새 것인지와는 무관하게 한동안 입지 않은 옷들은 모조리 내다 놓았다. 대부분 멀쩡한, 그리고 일부는 꽤 값이 나가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지인들에게도 많이 나눠주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없앤 것은 양문형 냉장고였다. 양문형 냉장고. 궁금하네요. 왜 그런지. 없앴다기보다는 사지 않았다는 편이 정확하다. 원래 살던 아파트에는 양문형 냉장고가 딸려 있었다. 그리고 새로 이사하기로 한 집에는 양문형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고, 그 옆에 조그마한 붙박이 간이 냉장고가 있었다. 그러니까 양문형 냉장고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새로 사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낙하기 작가는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가전제품 하나씩 버리다가 나중에는 냉장고까지 버렸다. 그리고 에도시대 대략 17에서 19세기에 에는 냉장고가 없었다는 점에 착안해 TV 사극에서 본 방식대로 음식을 보관했다.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자기 가치를 용기 있게 실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절이거나 말리거나 해서 말이다. 책을 읽으면서 특히 재미있다고 생각한 부분 중 하나였다. 내 경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작은 냉장고 하나로 버티는 정도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다. 집 자체가 10년쯤 된 것이라 붙박이 냉장고 역시 요즘의 모델과는 여러모로 거리가 먼 구형이었고, 크기도 원래 사용하던 양문형 냉장고의 절반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나름 냉장실과 냉동실이 구분이 있었고 온도 조절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식재료 또한 최소한으로만 사다 놓고 먹기로 결심한 터였기에 작은 용량도 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과감히 양문형 냉장고를 포기했다. 두어 달 살아보니 역시나 간이 냉장고만으로도 괜찮았다. 설정 온도에 비해 조금 더 덜 차갑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대세 시장이 없는 수준이었다. 여름에는 내부 천장에 물방울이 맺혔고 냉장실 맨 윗칸에 채소를 두었더니 살얼음이 끼는 일도 있었지만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다. 네. 왠지는 모르나 냉동실의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아 그 안에 있는 서랍을 여닫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어쨌든 뭔가를 넣어 놓으면 얼긴 어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다만 냉동실을 사용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한참 밖에 나갔다 돌아왔는데 냉동실 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다. 닫아도 금방 다시 열렸다. 그 후로는 다시는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 커다란 테이프를 붙여 고정시켜 놓는 수밖에 없었다. 망가졌군요. 안 그래도 잘 안 쓰던 냉동실을 아예 안 쓰게 되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다. 결국 새 양문형 냉장고를 주문했다. 결국 샀네요. 역시 나는
이낙하기 에이미코 작가처럼 훌륭한 사람은 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에 좌절을 하는 일은 사실 없고 요즘은 그저 행복할 따름이다. 냉장고가 이토록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난 처음 알았다. 집에 늘 제대로 된 냉장고가 있었던 사람은 절대로 이런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내 냉장고는 양문형 중에서는 대단한 모델이 아니다. 가격도 가장 싼 편에 속한다. 요즘은 포도어 방식도 많이 나오는 모양인데 내 것은 말 그대로 양문형 투도어다. 오른쪽은 냉장실, 왼쪽은 냉동실 그뿐이다. 은색의 민무늬. 일단 외관상 거슬리는 점이 전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냉장이 아주 잘 된다. 늘 머리가 띵할 정도로 차가운 맥주를 마실 수 있다. 무엇을 어디에다 놓든 살얼음을 낀다거나 하는 일은 없다. 모든 칸의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냉동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편의점에서 막 사온 맥주를 바로 마시고 싶지만 충분히 차갑지도 않을 때도 걱정이 없다. 이 장기하 이분 그 인터뷰에서 예전에 했던 얘기가 살짝 기억이 나는데 자기가 이제 어떤 인생의 모순적인 부분들을 되게 좋아한다고 어떤 언니네 이발관 그 누굴 좋아한다고 하셨었는데 그 얘기와 동시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자기 가사와 노랫말과 이제 책에 쓰는 이야기들을 보고 여러 가지 모순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게 자기는 그게 삶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진리는 모순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이 지금 장기하 씨 산문을 보니까 그런 철학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냉장고가 사실 없다가 있어야지 좋잖아요. 또 있다가 없어야 또 그러니까 결핍이었다가 충족되고 다시 또 결핍으로 가야지만 이게 완전 왔다 갔다 해야지만 이 좋음을 느끼는 것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사실 이 좋은 것만 쓰면 인간이 되게 망각이어서 좋은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공복 상태를 유지하시는 분들 보면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이제 항상 배고픔을 유지하다가 음식을 먹고 이런 걸 반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거기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약간의 결핍 상태를 유지하고 내가 번 돈들도 다시 사회에 기부해서 다시 빈털터리가 된 상태에서 또 다시 한번 또 나아가고 하는 것들의 반복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가 볼게요. 냉동실에 잠시 넣어두면 그만이다.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는 정도의 시간만 지나면 충분히 낮은 온도가 된다. 그뿐인가? 잔도 같이 넣어둘 수 있다. 하얗게 서리가 낀 잔에 적당한 거품이 일게 따른 캔맥주 잔이면 특급 호텔바에서 마시는 생맥주도 부럽지 않다. 당연하지만 음식을 얼릴 수 있다는 것도 크나큰 행복이다. 냉장고를 새로 사고 나서 이 집에서는 처음으로 식빵을 샀다. 혼자 사는 입장에서 식빵 한 봉지를 다 먹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빵을 매우 좋아해서 하루 세 끼를 내리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또 모르지만 내 경우에는 많이 먹어봐야 2, 3일에 한 쪽이다. 그마저도 모든 식사를 집에서 할 때 얘기고 하루 이틀 밖에도 나가고 하다 보면 금세 빵의 곰팡이가 핀다. 그러나 믿음직한 냉동실을 가지고 있다면 얘기는 전혀 달라진다. 지금 내 냉동실 안에는 한 달하고도 일주일 전에 산 식빵이 3분의 1쯤 남아있다. 3, 4일 전에도 한쪽을 꺼내 토스트에 구워 먹었는데 사오자마자 먹었던 말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아마 다음 달에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방금은 모바일 앱으로 주문한 돌 얼음을 배달받아 냉동실에 넣었다. 최근 무라카미 하루키에 1984를 읽기 시작했는데 방금 받은 얼음을 하나 꺼내 잔에 담고 거기에 위스키를 쪼르륵 부어 책을 읽으면 마실 생각을 하니 매우 설렌다. 좋아하는 게 확실하시니까 좋네요. 네. 하루키의 소설에는 위스키를 마시는 장면이 많아서 작중 인물처럼 위스키 온더록스를 하고 한 잔 놓고 읽으면 신나는 기분이 된다. 온더록. 네. 물건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그 밖에 무엇에 대해서든 욕심을 하나하나 나가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생명에 대한 욕심마저 딱 버리고 죽으면 정말로 멋진 삶이겠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그런데 고작 냉장고 정도를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면 난 아직 한참 멀었다. 하지만 그건 또 어찌 보면 만수무강할 명분이 있다는 뜻도 되니까 나쁠 것이 없다. 버릴 욕심이 많이 남았으니 오랫동안 보람있게 살 수 있지 않겠나. 억지이려나? 한편으로는 또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든다. 어떤 물건에 큰 애착을 가지는 이들을 보면 부럽기도 했었다. 집착을 버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사실 무언가를 많이 좋아할 수 있다는 건 아무튼 행복한 일이 아닌가. 내 경우에는 그런 대상이 너무 적어서 좀 심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나 자신의 어딘가가 조금 고장난 게 아닌가 싶기도 했었다. 하지만 냉동실 안의 식빵을 보며 뿌듯해하는 걸 보면 확실히 고장은 아니다. 슬슬 배가 고파진다. 냉동 물만두에 맥주나 한잔 해야겠다. 이 인생의 모순을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인생의 모순적인 삶이 인생이라는 걸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이게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와 좀 약간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끝까지 읽어보면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에 책을 제가 진짜 많은 책을 사재기를 했는데요. 읽을 책이 많아지니까 또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은 장기하 씨의 산문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장기하 씨가 천재 같아요. 이번에 앨범 낸 거 보고 야, 이분 약간 피카소 같은 가수구나. 네. 딱 있을 것만 본질만 챙기는 가수구나 싶었어요.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그의 삶의 철학이 녹아져 있는, 그리고 음악적 구성도 보면 불필요한 거 싹 다 없애고 필요한 음만 배치하고 거기에 가사를 실는 그런 시도들이 꽤나 통찰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이 약간 있어서 목이 좀 아직까지 기침이 좀 납니다. 읽을게요. 발췌독으로 냉장고의 즐거움이라는 챕터입니다. 나는 물건 사는 일에 대체로 관심이 없는 편이다. 물론 이것저것 계속 사고는 있지만 대부분 그저 필요에 의해 사는 것이지 즐거움을 위해 뭔가를 모은다거나 하는 일은 잘 없다. 신제품이 언제 나오는지 기다리는 일도 없다. 스마트폰에 새 모델 출시 소식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마침내 그 날짜가 정해지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당일이 되자마자 구입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전화기를 바꿀 때는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다. 잃어버렸거나 작동이 잘 안 되거나. 네. 아, 조용하니까 좋네요. 제가 사실 이거 두 번째 녹음인데 거실에서 녹음하다가 공사 소리가 아주 나서 네, 다 지우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책방으로 들어와서 하는데 조용하고 좋네요. 비싼 차를 타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 비싼 차는커녕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 일 자체가 거의 없다. 소박하신 분이네요. 네. 음악으로 돈을 벌게 된 후로도 한참 동안 차를 사지 않았다. 없어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얼굴이 알려져 지하철이나 버스를 그전만큼 자유롭게 탈 수는 없게 됐지만 대신 부담 없이 택시를 탈 수 있을 정도의 돈은 생겼다. 택시만큼 편한 것도 없다. 적어도 내가 주로 다니는 수도권 안에서는 거의 언제나 어디서나 이용 가능할 수 있고 주차할 곳을 찾느라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다. 사실 버스와 지하철도 마스크 하나 쓰고 타면 문제될 것도 없다. 차를 사게 된 이유는 딱 하나, 연애 때문이었다.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사정이 좀 달랐던 것이었다. 차를 살 수 없는 형편이라면 모를까? 사려면 살 수 있는데도 사지 않아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하게 느껴졌다. 맞아요. 저도 여자친구 때문에 차를 샀었는데 기억이 나네요. 택시가 세상 편한 거야 내 입장이고 아무래도 아직 여성들에게는 택시를 타기가 꺼림직한 순간들이 있지 않았나. 남의 눈에 띄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있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연애에 대해 입방아를 찢는 일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었다.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눈에 띄지 않게 데이트를 해야 했고 그러자면 역시 차가 있어야 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를테면 겨울 속옷이나 전기밥솥을 살 때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필요에 의해 차를 사게 된 것이다. 물론 산 후에는 기대하지 못했던 즐거움을 이것저것 누리게 되었지만 말이다. 혼자 차를 몰며 음악을 듣는다든지 드라이브 스루로 커피를 사 마신다든지. 옷도 마찬가지다. 특정 브랜드의 옷을 많이 사거나 신상품을 체크하는 일은 전혀 없다. 옷은 그저 적당히 입으면 그만이다. 네.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물론 이 적당히도 꽤나 어려운 것이긴 하다. 내가 생각하는 적당히 기준을 말하자면 너무 초라해서도 안 되고 너무 화려해서도 안 된다. 이거 꾸안꾸 아닌가요? 꾸안꾸. 이런 옷차림을 사실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 꾸안꾸 그리고 베이직한데 잘 어울리는 가장 최상의 상태인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어떤 방향으로든 과도하게 특징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저 나라는 사람이 보일 뿐 어떤 옷을 입었는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와, 옷을 굉장히 잘 입었네. 또 뭐야, 왜 옷을 저 따위로 입지? 도 아니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내게도 나름의 까다로운 기준이 있는 셈이니 옷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어쨌든 특정한 옷을 꼭 사고 싶어지는 일이 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일단 옷을 사러 가는 일이 거의 없다. 생각해보니 올해 들어서는 순전히 옷을 사기 위해 외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저보다 좀 더 심하신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여성분들이 이제 옷 꾸려 입고 하는 것들을 전 이해해요.
그 옷을 좀 잘 입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래서 여자들이 옷을 좀 꾸려 입고 뭐 남자한테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자기 기분이 먼저 좋아진다는 말이 저는 10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서도 더욱더 옷도 좀 재밌게 차려입고 잘 입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네. 예전에 독립운동가들이 옷을 그렇게 멋있게 입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네. 이유를 물으니까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서 멋있게 입고 다닌다고 했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멋있게 이어가 볼게요. 그나마 열심히 모았던 것이 있다면 음반이다. CD는 중학교 때부터 모았다. 서태지와 아이들, 패닉 등 당시 좋아했던 뮤지션들이 CD가 나오면 꼬박꼬박 샀다. 음악으로 돈을 벌게 된 후에는 CD를 사는 것이 더욱 즐거워졌다. 입문용이긴 해도 제대로 된 하이파이 오디오 시스템을 마련했고 음악으로 돈을 전혀 못 벌던 시절에 어둠의 경로를 구해 들었던 가로치고 죄송합니다 돼 있습니다. 음반들을 하나하나 CD로 사서 감상했다. 좋은 오디오 설비를 갖춘 한 바에서 바이닐 레코드로 틀어주는 음악을 제대로 들어본 후로는 CD 모으기를 중단하고 바이닐을 사들이기로 시작했다. 바이닐 레코드가 뭐죠? 이따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 후로 몇 년간 바이닐을 모으는데 꽤 열을 올렸다. 하지만 비틀즈, 토킹 헤즈 등 내 머릿속에서 고전의 반열에 올라있는 음반들을 거의 다 모은 뒤로는 급격히 흥미가 떨어져 요즘은 거의 사지 않게 되었다.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 집에서 CD나 바이닐을 들을 방법이 없다. 원래 살던 마포에서 파주로 이사할 때 오디오 장비들을 가져오지 않은 것이다. 사실 팔아버릴 생각이었는데 불경기라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우리 소속사 대표의 신혼집에 맡겼다. 파주 사시는군요. 저도 파주 사는데. 집에서 CD나 바이닐로 음악 듣기는 한동안 나의 좋은 취미였는데 갑자기 오디오 장비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나로서도 돌이켜보면 조금 의아할 때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이유는 있었다. 집에서 음악을 별로 안 듣게 된 것이다. 앞에서 잠깐 말한 것처럼 차를 산 후로는 드라이브를 하며 음악 듣기를 즐기게 되었는데 이사를 앞두고 그전 1, 2년을 돌이켜보니 집에서보다 차를 몰며 음악을 듣는 일이 훨씬 많았던 것이다. 차에서 듣는 만큼도 듣지 않는다면 이런 비싼 장비가 내게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이 오디오 장비를 처분할 때의 내 생각이었다. 심플하게 사시는 분이네요. 네, 차에서 음악 듣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음악이 되게 꽂힐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서 차에서 엄청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아끼는 장비들이었으니 평소라면 그냥 가져왔을 법도 한데 당시 나는 책 한 권의 영향을 받아 더욱 과감한 결정을 내렸었던 듯하다. 일본 작가 이나카키 에이코의 그리고 생활은 계속된다라는 산문이었다. 작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충격을 받아 일본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만큼을 쓰지 않고 살아야겠다고 결심한다. 와,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리고 쓸모없는 물건을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한다. 나중에는 대다수의 현대인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적은 물건을 가지고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책을 읽으며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난 종교가 없지만
누구나 하나씩의 종교를 꼭 가져야 한다면 망설임 없이 불교를 택할 것이다. 대학 시절 들었던 수업 중 재밌었다고 기억하는 것이 딱 2개인데 그중 하나가 불교 철학이다. 저랑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쓸데없는 집착을 버리는 것이 좋다는 태도가 마음이 들었다. 10대 시절에는 나도 이것저것 사달라고 부모님을 조르는 아이였는데 갑자기 그런 사상에 왜 흥미를 느끼게 되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어쨌건 그 후로는 뭐든 인생에서 쓸데없는 무언가를 버렸다. 는 유의 스토리를 접하면 기분이 좋아졌다. 네. 나이가 들수록 물건에 집착 욕구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내가 물건을 사는데 관심이 적은 것도 비슷한 심리일 터다.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내 작품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빼기 위해 꽤나 노력해왔다. 그런 내게 이나카기 작가의 이야기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책을 다시 읽었을 때쯤에는, 그러니까 이사가 얼마 남지 않았던 시기에는 잘 안 쓰는 물건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평소보다도 더 강해지게 된 것이다. 네. 저 이 말 참 공감이 많이 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캠핑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친구들하고 어느 순간 그 캠핑 장비들을 초급부터 중급, 이제 고급까지 경험을 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이제 고급 장비로 다 갖추기도 해봤고 하는데 계속 다녔더니 이 물건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캠핑 갈 때 정말 딱 기본적인 것만 가져가고 어느 순간에는 일부러 몇 개를 안 가져가는 게 됐어요. 그 이유는 그런 물건들이 없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을 구하거나 뭔가 같이 빌려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이게 진짜 여행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물건에 부재가 있을 때 서로 도울 수 있고 그 도움 속에서 새로운 인연이 생기고 하는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구나 라는 생각에 요즘 캠핑 갈 때는 되게 딱 필요한 몇 개만 가져가고, 그리고 일부러 몇 가지 물건을 안 가져가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현장에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에 이어가 볼게요. 오디오 외에도 많은 물건들을 처분했는데 옷은 절반 정도를 없앴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옷을 별로 사지 않는다. 그러니 당연히 옷이 많지 않다. 아마 나 정도 인지도의 연예인 중에서 나만큼 옷이 없는 사람도 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옷장을 들여다보니 한두 해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넘쳐났다. 값이 얼마인지 얼마나 새 것인지와는 무관하게 한동안 입지 않은 옷들은 모조리 내다 놓았다. 대부분 멀쩡한, 그리고 일부는 꽤 값이 나가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지인들에게도 많이 나눠주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없앤 것은 양문형 냉장고였다. 양문형 냉장고 궁금하네요. 왜 그런지. 없앴다기보다는 사지 않았다는 편이 정확하다. 원래 살던 아파트에는 양문형 냉장고가 딸려 있었다. 그리고 새로 이사하기로 한 집에는 양문형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고 그 옆에 조그마한 붙박이 간이 냉장고가 있었다. 그러니까 양문형 냉장고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새로 사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나카기 작가는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가전제품 하나씩 버리다가 나중에는 냉장고까지 버렸다. 그리고 에도시대 대략 17에서 19세기에 에는 냉장고가 없었다는 점에 착안해 TV 사극에서 본 방식대로 음식을 보관했다.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자기 가치를 용기 있게 실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절이거나 말리거나 해서 말이다. 책을 읽으면서 특히 재미있다고 생각한 부분 중 하나였다. 내 경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작은 냉장고 하나로 버티는 정도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다. 집 자체가 10년쯤 된 것이라 붙박이 냉장고 역시 요즘의 모델과는 여러모로 거리가 먼 구형이었고 거기도 원래 사용하던 양문형 냉장고의 절반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나름 냉장실과 냉동실이 구분이 있었고 온도 조절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식재료 또한 최소한으로만 사다 놓고 먹기로 결심한 터였기에 작은 용량도 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과감히 양문형 냉장고를 포기했다. 두어 달 살아보니 역시나 간이 냉장고만으로도 괜찮았다. 설정 온도에 비해 조금 더 덜 차갑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대세 시장이 없는 수준이었다. 여름에는 내부 천장에 물방울이 맺혔고 냉장실 맨 윗칸에 채소를 두었더니 살얼음이 끼는 일도 있었지만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다. 네. 왠지는 모르나 냉동실의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아 그 안에 있는 서랍을 여닫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어쨌든 뭔가를 넣어 놓으면 얼긴 어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다만 냉동실을 사용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한참 밖에 나갔다 돌아왔는데 냉동실 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다. 닫아도 금방 다시 열렸다. 그 후로는 다시는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 커다란 테이프를 붙여 고정시켜 놓는 수밖에 없었다. 망가졌군요. 안 그래도 잘 안 쓰던 냉동실을 아예 안 쓰게 되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다. 결국 새 양문형 냉장고를 주문했다. 결국 샀네요. 역시 나는 이나카기 에이미코 작가처럼 훌륭한 사람은 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에 좌절을 하는 일은 사실 없고 요즘은 그저 행복할 따름이다. 냉장고가 이토록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난 처음 알았다. 집에 늘 제대로 된 냉장고가 있었던 사람은 절대로 이런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내 냉장고는 양문형 중에서는 대단한 모델이 아니다. 가격도 가장 싼 편에 속한다. 요즘은 포도어 방식도 많이 나오는 모양인데 내 것은 말 그대로 양문형 투도어다. 오른쪽은 냉장실, 왼쪽은 냉동실 그뿐이다. 은색의 민무늬. 일단 외관상 거슬리는 점이 전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냉장이 아주 잘 된다. 늘 머리가 띵할 정도로 차가운 맥주를 마실 수 있다. 무엇을 어디에다 놓든 살얼음을 낀다거나 하는 일은 없다. 모든 칸의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냉동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편의점에서 막 사온 맥주를 바로 마시고 싶지만 충분히 차갑지도 않을 때도 걱정이 없다. 이 장기하 이분 그 인터뷰에서 예전에 했던 얘기가 살짝 기억이 나는데 자기가 이제 어떤 인생의 모순적인 부분들을 되게 좋아한다고 어떤 언니네 이발관 그 누굴 좋아한다고 하셨었는데 그 얘기와 동시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자기 가사와 노랫말과 이제 책에 쓰는 이야기들을 보고
여러 가지 모순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게 자기는 그게 삶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진리는 모순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이 지금 장기하 씨 산문을 보니까 그런 철학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냉장고가 사실 없다가 있어야지 좋잖아요. 그리고 또 있다가 없어야 또 그러니까 결핍이었다가 충족되고 다시 또 결핍으로 가야지만 이게 완전 왔다 갔다 해야지만 이 좋음을 느끼는 것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사실 이 좋은 것만 쓰면 인간이 되게 망각이어서 좋은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공복 상태를 유지하시는 분들 보면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이제 항상 배고픔을 유지하다가 음식을 먹고 이런 걸 반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거기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약간의 결핍 상태를 유지하고 내가 번 돈들도 다시 사회에 기부해서 다시 빈털터리가 된 상태에서 또 다시 한번 또 나아가고 하는 것들의 반복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가 볼게요. 냉동실에 잠시 넣어두면 그만이다.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는 정도의 시간만 지나면 충분히 낮은 온도가 된다. 그뿐인가? 잔도 같이 넣어둘 수 있다. 하얗게 서리가 낀 잔에 적당한 거품이 일게 따른 캔맥주 잔이면 특급 호텔바에서 마시는 생맥주도 부럽지 않다. 당연하지만 음식을 얼릴 수 있다는 것도 크나큰 행복이다. 냉장고를 새로 사고 나서 이 집에서는 처음으로 식빵을 샀다. 혼자 사는 입장에서 식빵 한 봉지를 다 먹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빵을 매우 좋아해서 하루 세 끼를 내리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또 모르지만 내 경우에는 많이 먹어봐야 2, 3일에 한 쪽이다. 그마저도 모든 식사를 집에서 할 때 얘기고 하루 이틀 밖에도 나가고 하다 보면 금세 빵의 곰팡이가 핀다. 그러나 믿음직한 냉동실을 가지고 있다면 얘기는 전혀 달라진다. 지금 내 냉동실 안에는 한 달하고도 일주일 전에 산 식빵이 3분의 1쯤 남아있다. 3, 4일 전에도 한쪽을 꺼내 토스트에 구워 먹었는데 사오자마자 먹었던 말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아마 다음 달에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방금은 모바일 앱으로 주문한 돌얼음을 배달받아 냉동실에 넣었다. 최근 무라카미 하루키에 1984를 읽기 시작했는데 방금 받은 얼음을 하나 꺼내 잔에 담고 거기에 위스키를 쪼르륵 부어 책을 읽으며 마실 생각을 하니 매우 설렌다. 좋아하는 게 확실하시니까 좋네요. 네. 하루키의 소설에는 위스키를 마시는 장면이 많아서 작중 인물처럼 위스키 온더록스를 하고 한 잔 놓고 읽으면 신나는 기분이 된다. 온더록. 네. 물건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그 밖에 무엇에 대해서든 욕심을 하나하나 나가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생명에 대한 욕심마저 딱 버리고 죽으면 정말로 멋진 삶이겠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그런데 고작 냉장고 정도를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면 난 아직 한참 멀었다. 하지만 그건 또 어찌 보면 만수무강할 명분이 있다는 뜻도 되니까 나쁠 것이 없다. 버릴 욕심이 많이 남았으니 오랫동안 보람있게 살 수 있지 않겠나. 억지이려나? 한편으로는 또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든다. 어떤 물건에 큰 애착을 가지는 이들을 보면 부럽기도 했었다. 집착을 버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사실 무언가를 많이 좋아할 수 있다는 건 아무튼 행복한 일이 아닌가. 내 경우에는 그런 대상이 너무 적어서 좀 심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나 자신의 어딘가가 조금 고장난 게 아닌가 싶기도 했었다. 하지만 냉동실 안에 식빵을 보며 뿌듯해하는 걸 보면 확실히 고장은 아니다. 슬슬 배가 고파진다. 냉동 물만두에 맥주나 한잔 해야겠다.
이 인생의 모순을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인생의 모순적인 삶이 인생이라는 걸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이게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와 좀 약간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끝까지 읽어보면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에 책을 제가 진짜 많은 책을 사재기를 했는데요. 읽을 책이 많아지니까 또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